자, 윤석열 영장 체포영장 집행 결국 불응을 했고요. 오늘까지가 체포영장 자정까지 유효 기간입니다. 자, 앞으로 조치 관심 쏠리고 있는데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의 민병덕 의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속보가 하나 떴는데 이거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지금 공수처에서 그 영장 집행을 경찰한테 넘겼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어떤 내용이라고 봐야 됩니까? 오늘은 안 네. 한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할 수 없다, 안 한다. 예. 무슨 말이냐면 예. 지금 오늘까지 집행하려면 네. 이미 집행하는 인력이 출발을 했어야 됩니다. 음흠. 그리고 경찰에 인력 동원을 요청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지 않았어요. 음흠. 오늘은 안 한다는 거예요. 아하. 오늘 안 하는 이유들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예. 우리가 우리가 집행하지 못하고 경찰에게 집행을 넘기겠다. 라는 것이고 그걸 이제 집행 촉탁이라 그러는데 예. 그러면 오늘까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영장을 재청구하겠다. 아하. 영장을 재청구해서 영장 받아줄 테니까 예. 경찰이 집행을 해주세요. 이렇게 하겠다라는 그 경찰발입니다. 네. 경찰발 속보인데 음흠. 공수처로는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음흠. 뭐 특수본에서 뭐 거짓말 하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될 거라고 보고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안타깝습니다. 공수처가 이런 결정을 하려면 좀 빨리 좀 하든지. 진작 하든지. 진작 하든지 예, 이런 예, 겁니다. 예.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 자, 지금 뭐 상황상으로 봤을 때는 오늘 영장 집행하기는 좀 어렵고 경찰이 이것을 처리할 것이다. 그러니까 새롭게 체포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 구속영장, 사전영장으로 갈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구속영장으로 간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어차피 또 집행을 해야 돼. 그때 그것도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끝내 집행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그리고 또 하나는 네. 구속영장은 새롭게 청구를 해야 됩니다. 네. 구속영장 사유는 약간 다르긴 하죠. 네. 새롭게 청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보다는 체포영장을 재청구해서 그러니까 발급해준 법원에게 네. 재청구해서 그걸 다시 받아서 네. 기한 연장을 하는 것이죠 결국은. 기한 연장을 것이다. 하고 예. 그리고 이제 물리력이 있는 경찰을 통해서 실제로 집행을 하겠다는 건데 여기에 뭐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물리적 네. 충돌의 우려가 여전히 있는 거고 그 충돌을 없애기 위해서는 실제로 경호처를 설득을 해야 되는데 네. 경호처장 어제 얘기 예. 들어보셨잖아요. 본인은 경호법에 따라서 한다라는 것인데 실은 경호법과 형사소송법에 적용이 안 된다라는 것을 법원에서 판단을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본인의 판단이 틀리면 법적 책임을 감수하겠다고 하는데 법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이 하는 거잖아요. 법원이 해서 하는 거죠. 법원이 그래서 영장에 그 형사소송법 110조 뭐 이게 넣은 거를 갖고 난리를 치는데 저는 별 그게 중요하지 않은 당연한 얘기를 해준 거거든요. 중요한 게 아니라 혼란을 네. 그러니까 이 영장 청구에 대해서 네. 영장 청구를 하더라도 이 책임자의 승낙이 있어야 된다라고 경호처가 계속 버티니까 예. 이 영장은 그것이 아니야. 물건을 수색하는 것일 때에는 그 이제 군사상 기밀이 있는 곳에서 그 맞는 물건들이 거지만 사람을 수색하는 거는 그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거야라고 친절하게 해설을 해준 건데 네. 이걸 가지고 뭐 법위의 판단이 딴소리를 하는 거고요. 네. 법 적용과 관련해서의 최종적인 판단들은 법원이 하는 법원이 겁니다. 하는 겁니다. 예. 왜 경호처가 대상이 되는 경호처가 하려고 합니까? 이거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뭐 이상하게 법률 해석을 하고 그 국민의힘의 의원들도 뭐 법조인 출신들 많잖아요. 검사들 뭐 등등 많은데 이상하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 윤석열이 결국은 1차 집행할 때 결국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경호처를 동원해서 막아버렸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 윤석열도 검사입니다. 자기가 영장을 얼마나 집행을 했습니까? 네, 본인이 수만 건 해봤겠죠. 근데 이런 경우는 본인에게도 아무런 경험이 없었을 겁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것을 본인은 하고 있는 거죠. 네. 본인이 공정과 상식, 권력자에게 대들어서 이 권력을 가진 건데 완전히 거꾸로 하고 있는 솔직히 너무 비루합니다. 비루하고 이게 5,000년 역사에 최악의 우리 지도자 아닌가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도자다. 예. 그 뭐 첫 번째 영장에서 그래도 그나마 공수처나
경호처에서 끝까지 막겠다. 그리고 윤석열이 전날에 편지 같은 거 보냈잖아요, 지지자. 그런 거 봤을 때는 강하게 막을 것이다. 이거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알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에 들어가서 실패를 했지 않습니까? 또 점심 이후에 그냥 나오는 모습까지 보였는데 이게 집행 실패에 대한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의원님께서는? 기본적으로는 공수처의 집행 의지가 부족이라고, 약했다. 의지가 부족이라고 아. 봐요. 뭐 경호처가 잘 막았다 이런 게 이게 아니고 경호처가 부당하게 막았다 이런 측면도 없지는 않지만 네. 공수처가 경호처를 너무 안이하게 생각한 거예요. 아. 뭐 검사가 딱 가면은 약 열어주겠지. 열어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은데 네.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공수처의 태도나 네.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 이들의 태도는 지금 법을 지키겠다는 게 전혀 아닙니다. 네. 내란을 계속적으로 선동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뭐 이 공수처가 사실은 체포를 실패했는데 오늘 또 추미애 의원이 얘기를 했나요? 발포 명령 같은 것도 있었다. 그리고 200명 스크럽을 짜고 있는데 만약에 현행범으로 경호처장 박종준 뭐 지금 체포라는 그런 상황까지 됐으면 유혈 충돌까지 있었다. 이런 것들은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성이라든지. 예, 저는 어제 네. 박선원 의원과 네. 추미애 의원에게 직접 들었는데요. 네. 구체적인 제보가 있었고요. 아, 있었군요. 예, 구체적인 제보가 있었고 그 제보는 당연히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제보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지만 지금 명령권자가 음흠. 지금 자기 박종준 처장, 그다음에 경호차장 차장. 예. 김성훈 김성훈 이렇게 씨. 이분들이 계속 그렇게 있는 상태에서는 누가라고 말할 수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 구체적으로 그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네. 공포탄을 쏘고 안 되면은 실탄을 발포해라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제보를 한 겁니다. 이걸 가지고 본인은 또 아니라고 네. 경호차장은 아니라고 발표하셨지만 우리 윤석열과 이분들이 정말 며칠도 안 가는 거짓말들을 하고 맨날 있는 하니까요. 보고 있는 거 반복해서 아닙니까? 했잖아요. 지금 발포 명령 같은 경우도 예. 지금 뭐 특수 네. 특수단 이런 분들이 다 발포 명령을 받았다고 하고 있는데 본인만 체포에 채점도 안 꺼냈다 그러고 발포 명령 하지도 않았다 그러고 그다음 무기도 안 갖고 갔다고 그러는데 네. 지금 이 공소장에 보면은 15,000발을 가지고 갔다는 게 그렇죠.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구체적인 증거로 나오고 있는 것도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 내용은 이 발포 명령을 받은 사람이 직접 제보를 한 것이다. 그 발포 명령도 있고 또 하나가 병사들 동원한 거 아니냐. 예컨대 지금 33 군산 경찰대라든지 55 경비단 같은 게 안에 있거든요. 거기 복무하고 있는 병사들을 동원해서 인간벽을 세웠다. 200여 명 거기 포함되어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했다면 처벌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그런 거죠. 부당한 네. 명령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것은 부당한 명령을 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직권남용으로 계속 처벌할 수 있는데 문제는 부당한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네. 저도 저희 아이가 군대에 지금 가 있습니다. 아, 군대 복무하고 있습니까? 의무병으로 가 있는 예. 아이들에게 명령을 했는데 그 아이들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더라도 이것을 거부하기가 실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지 않습니까? 병사들이 거부하기는 좀 어렵겠죠. 예, 어렵죠. 네, 어렵겠죠, 아마도. 아마 네. 간부라면 그럴 수 네. 있겠지만 그것도 지휘관이라면. 네. 지휘관이라 하더라도 엄청난 부담감을 가지고 가지겠죠. 거부를 네.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참 악의적이고 나쁘다. 저는 뭐 군대 보낸 예.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아이가 왜 저기에서 저걸 하고 있어야 되나 정말 화가 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경찰과 군인 쪽에서 네. 이제는 그 주의부에서 참여하지 마라라고 해주고 있는 것은 그래도 천만 다행이다라고 아하. 보이는 지금은 측면입니다. 좀 정리가 좀 된 것 같긴 네, 합니다. 네, 네, 네. 그럼 앞으로 만약에 뭐 이게 오늘은 많이 못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다음에 하게 되면 예컨대 경찰에 있는 뭐 101, 202 그 경비단 또 네. 군사 쪽에 있는 군사경찰단 수방사 예, 이런 부대들은 그 경호에 협조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이제 그러면 거기에 이제 남아 있는 경호처의 그 인력들만 지난번에 스크럽 짰던 인력들만 그런 사람들만 막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예, 그렇게 되는데요. 네. 경호처 내부에서도 저희에게 정말 많은
뭐랄까요? 구원의 요청이 오고 있습니다. 힘들 겁니다. 본인들이 네. 불법인 거 알면서도 저러는 거잖아요. 경호처에 있는 공무원들이 뭔 예. 죄입니까? 예. 그분들이 저희한테 연락이 많이 온다니까요. 저희 좀 구해주세요. 이런 살려달라. 방식이에요. 예. 근데 거기에서 맡고 있는 사람들은 딱 네 사람이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경호처장, 차장, 뭐 본부장, 네, 뭐 네 등등. 사람인데 네. 그 경호처장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공천 신청을 2번이나 했던 정치인이네요. 사람이에요. 정치인이에요, 정치인이에요. 정치인. 네.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김성훈 처장 네. 같은 경우에도 실은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성훈 처장이 어떻게 해서 거기까지 갔는지와 관련해서 본인의 누나를 통해서 김용현하고 연락을 해가지고 네. 그렇게 해서 부당하게 갔다는 것이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제보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경호처장이라든지 경호처 차장이라든지 네.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실은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하고 동일한 이해관계를 가진 그렇죠. 사람들이다. 같은 정치 이해관계가 있다. 그렇게 볼 본인도 수밖에 없는 공범일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네. 안가 소집했을 때 당시 박종준 있었다. 본인이 있었다고 소집했다. 하죠. 이런 얘기도 네. 있으니까요. 이런 상황이면 결국은 또 돌아서 최상목 대행한테 갈 수밖에 없는데 본인이 좀 지시를 하거나 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상목 대행은 본인 스스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대한민국의 안정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모든 공무원의 자세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그럼 뭐 대한민국의 안정을 위해서 권한대행이 지금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네. 지금 법을 똑바르게 집행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내란을 종식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탄핵 심판을 제대로 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과 관련해서 경호처에게 그 지시가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본인이 아무런 네. 그 반박도 안 하고 있잖아요. 경호처를 도와라라고 네. 했다는 지시. 이렇게 했다라는 것은 본인도 실은 똑같은 이해관계를 가진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줄 정도의 내용입니다. 지금 하는 행동으로 예. 봤을 때는 본인이 해야 될 일을 지금 해야 됩니다. 그것은 네. 이 공적 기관 간의 충돌을 막고 예. 이 문제를 빨리 조기에 해결하는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어처구니 없이 경호처장이 무슨 자기가 뭐라고 그런 기자회견 비슷한 걸 한 것도 좀 놀랐습니다. 요즘 정말 당황스러운데요. 법을 다 자기들이 해석합니다. 국힘당은 국힘당 해석하고 있고 대통령은 대통령이 해석하고 있고 네. 경호처장조차도 법을 자기가 해석하고 있습니다. 법을 누가 해석합니까? 법원이 해석하잖아요. 사법부가요. 그래서 네. 본인이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은 불복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다투면 되죠. 불복 절차 이의 신청이 기각됐지 않습니까? 네. 체포 적부심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불복 절차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불복 절차 아닌 법은 자기 견해는 이렇다라는 만 가지 학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혼란을 줄이는 일은 법원이 하는 겁니다. 그럴 것 같으면 모든 사람이 받고 내 맘대로 해석하니까 안 된다고. 그거 다 법 집행 거부하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 모든 게. 국힘당의 논리가 그겁니다. 예. 법적 견해에 대해서 막 제시를 하고 그거 그러지 않아 불법이야 이렇게 네. 막 주장하면서 그러면 그 논란이 있게 만들고 그 논란이 있는 영장 집행에 논란이 있는 상황 하에서 우리가 안 막는 것은 경호처에 존재 이유가 없는 것이다. 직무유기다. 예. 이렇게 하는 거 그게 논리가 딱 그렇게 되는 겁니다. 분란을 만들고 이 분란 때문에 이거 응할 수 없다. 이렇게 논리가 딱 연관되는 건데 그 분란을 종식시키는 것이 뭐냐면 법원의 결정입니다. 그러니까요. 법원의 결정이 있는 것을 가지고 뒤집으려면 불복 절차를 해야지 계속해서 그 불복 절차를 하지 않으면서 거기에서는 결론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자기의 견해만을 얘기하고 법을 어기고 있는 거 이런 거 좀 누구나 형사 재판에서 억울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렇죠. 다 억울하죠. 억울하지 나는 제 않은 사람 안전실로 누가 또 있습니까? 생각하는데 법원에서 예. 유죄라고 결정합니다. 그러면은 집행 안 합니까? 하죠. 집행하잖아요. 억울한 감옥살이라고 하더라도 들어가 있잖아요. 들어가 있는 2심, 사람들 3심 가는 거죠. 그래서. 들어가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 좀 얘기를 듣고 싶어요. 김민정 의원이나 윤상현 의원은 그거 가가지고 뭐 중국 사람이 했니 아니면 윤석열을 지키는 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거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고 오늘도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가는 것 같은데 뭐 체포영장이 불법이니 탄핵을 뺐으니까 내란을 뺐으니까 새로 해야 된다니 이런 걸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까? 아니면 일부러 하는 소리입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정치적 분란을 만들어서 아. 지지자들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법적으로 실은 명확한 네. 결론들이 이미 나와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아무 소리도 안 하면 법적으로는 끝났고 그래도 우리 인간적으로 윤석열 지키자 이렇게 하기 어려우니까 어려우니까 계속해서 불법이라고 하면서 실은 하물며 민주당이 판사 쇼핑을 했다고 하고 있고 민주당이 뭐 법원하고 결탁돼 있다고 하고 지금까지 사법 리스크 해서 민주당을 옥죄했던 곳이 네. 수사기관과 법원과 그런 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 억울하지만 그 절차에 대해서 다 이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 갔잖아요. 그게 법치주의입니다. 네. 억울해도 법 테두리 안에서 불복하고 싸우고 하는 것들이죠. 근데 왜 법 테두리를 벗어나서 합니까? 이 법치주의를 깨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지금 국힘당이에요. 한 말씀만 더 드릴까요? 네네, 국민의힘. 네. 우리 헌법에 대해서 해석이 있을 때 다양할 때 그것을 최종적으로 결론 내는 곳이 어딥니까? 아하.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에서 해야죠. 헌법재판소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특검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야당만이 추천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한덕수도 주장하고 최상목도 주장하고 국힘당도 계속 그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직전에 최순실 박근혜 그때 야당만이 추천한 특검에 대해서 아하, 예. 합헌이라고 이미 2, 3년 전에 결론이 그러니까 나 저는 있습니다. 그게 있는데 더 까먹고 자꾸 요번에 저기 권성동 의원도 본인이 박근혜 탄핵했던 걸 해놓고도 반대적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그 말씀은 내란죄를 예. 뇌물죄 뺐던 거 예전에. 소추 이후에서 이번에 뺀 것과 관련해서 예. 야 이거는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국회에서 네. 의결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 소추 취지가 있어요. 예. 소추 취지가 있는데 소추 취지를 이렇게 내란죄에서 내란 행위로 변경을 했어요. 네. 그 변경이 허용된 이유는 헌재에서 허용한 이유는 동일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봤을 때 동일성이 예.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형법이나 민법에서도 청구 취지 변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청구 취지 변경에 대해서 법원이 허락을 해줍니다. 사실관계에 동일성이 있을 때 허락을 해줍니다. 그렇죠. 그 사실관계에 동일성이 있을 때라만 허락을 해주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관계 동일성이 있으면 방어권에 지장이 없으니까. 없으니까 해준다라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이것도 내란죄라는 걸 붙이냐 내란 행위로 하냐에 대해서 사실관계에 변화가 없어서 방어에 지장이 없다라고 헌재가 판단해서 허용을 해준 겁니다. 네. 허용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 그 허용 자체를 불복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 저희가 법률가들끼리는 이거를 갖고 이렇게 말장난을 치고 있는 걸 보면서 어처구니가 없거든요. 이제 동일성 얘기를 이제까지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걸 알아야 될지는 의문인데 그러니까. 그만큼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그 법률가들도 검사 출신들도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분들이 내란에 좀 동조하거나 이런 거라 보이는데 이건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면 민주당 차원에서 뭔가 조치가 될 수 있습니까? 특히 이제 국힘당에 네. 직접 그 현장에 가가지고 내란을 여전히 선동하고 있는 분들 이 국힘당 의원들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실은 고발 조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아하, 예. 그리고 이제 유튜버들 중에서도 뭐 무기를 들어라 뭘 만들어라 이렇게 그렇죠. 하는 분들 있잖아요. 선동 되겠네요. 이런 분들 네. 또 계속해서 고발을 해놓은 상태이고 네. 그리고 변호사님들 몰라서 그러시나요? 윤갑근 변호사인가 보니까 야, 그 암만 변호를 하더라도 변호를 하는데 그게 넘어가서 헛소리를 하거나 이상한 소리를 하면 그것도 전 처벌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분들이 이것을 네. 헌재 재판관 앞에서는 말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밖에서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이것은 변론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혹세무민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제대로 봐야 되고 너무 말을 하는 게 힘들 상황입니다. 요거 하나 좀 다뤄보죠. 의원님이 지금 내란 혐의 국정조사특위 위원을 맡고 계십니다. 국조특위에서 어떤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앞으로 진행됩니까? 네,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헌재에서도 네 개로 정리한 거 아닙니까? 네. 계엄 선포 행위, 그 다음에 포고령의 내용, 그 다음에
국회에 진입한 행위, 그다음에 군사행위. 선관위 예. 거기에다가 이제 판사들을 체포하려고 했던 행위, 이 5가지 행위가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보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네. 저희도 동일하게 이것들을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좀 추가돼야 되는 것들이 어떤 게 있다고 봅니다. 있습니까? 어떤 부분이냐면 네. 내란죄 같은 경우는 국가 비상사태 아닙니까? 국가 비상사태를 병력으로서 수습해야 되는 네.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국가 비상사태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네. 국가 그 비상 아니죠. 그 개헌법과 관련해서 그 국가 비상사태를 유도하기 위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오물풍선 뭐 어물풍경 원점 타격한다는 타격한다는 문제라든지 거. 그것도 보신다는 거네요. 예, 무인기를 보냈는데 하나는 평양 상공에 갔는데 네. 하나는 철원 지역에 떨어졌습니다. 아하. 삐라가 있는 무인기가 떨어져 있어요 지금. 그런 상태. 그런 것까지 볼 것이다. 예, 그런 거 보고 또 하나는 아하. 몽골에 대사관에 예, 뭐 갔다 예, 잡혔더라고요. 우리 정보부에서 예. 몽골에 북한 쪽을 만나려고 파견했는데 몽골 정보국이 보니까 이상해. 관광 비자로 왔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이상한 데를 짓이. 다녀. 그래서 몽골에서 우리 정보사 요원들을 체포한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정보사령관이 전화해가지고 풀어달라고 한 사건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런 건지 또 하나는 또 하나가 더 뭐가 있습니까? 있는지 아세요? 예. 우크라이나에 네. 북한군이 파병됐지 않습니까? 된다고 예. 했지 않습니까? 예. 그때 국힘당의 한기호 의원이 신원식 안보실장에게 예. 포를 쏴달라고 유도를 하자. 우크라이나에 포를 쏴달라고 유도를 하고 이걸 가지고 선전전에 이용하자라고 보낸 문자가 그대로 이거 되게 캡처됐지 중요한 않습니까? 거 아닙니까 그것도? 그럼요. 그때 외환을 하는 외환 유치죄입니다. 제가 유치한. 그걸 예. 가지고 상임위에서 외환 유치다 이것은 이렇게 주장을 했고 한기호 의원 외환 유치로 조사해야 된다라고 했던 아하. 사안이에요. 예. 그런데 그 한기호 의원이 황당하게도 내란 국조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전에 내란 국조 계획서를 모두 다 협의해 가지고 찬성해서 통과시켰는데 오후에 내란 국조 계획서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때 한기호 의원 반대했습니다. 지권은 빼고 싶었나 봐요. 참 너무나 황당한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이 우리 내란 국조 특위는 일어났던 거 예컨대 12월 3일 이후에 뭐 군사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또 당연히 보겠지만 더 중요한 게 보니까 그걸 만들어내려 했던 하려고 했다가 실패했지 않습니까? 네. 결과론적으로는 그까지 볼 것이라는 그렇지. 거죠. 외환 유치, 외환. 북풍을 조장하면서 북풍을 유도하는 거. 외환을 전단을 외국에서 외국과 통모해 가지고 네.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게 외환 유치인데 이런 그렇죠. 거예요. 하나 있고 또 하나가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있습니까? 지금 최상목 대행한테 네. 윤석열이 그날 12월 3일 날 쪽지를 건넸다는 거 A4 용지 아닙니까? 줬다는 거 그거. 예, 쪽지를 예. 건넸다는데 뭐 최상목 대행은 뭐 이걸 넣어놨다가 뭐 그냥 찢어버렸다고 말도 차가 안 되는 한번 줬다면서 네. 그냥. 그 내용이 예. 이거 아니에요. 내란 자금을 마련하라는 거 아니에요. 즉 국회에 돈을 끊어라. 네. 또 하나는 예비비를 통해서 그 비상 입법 회의를 만들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하라. 네. 라고 한 거 아니에요. 국회를 해산하고 국회에도 돈을 주지 말고 국회를 해산하고 그다음에 비상 입법 기구라는 새로운 입법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이 자금을 마련하라. 라고 써 놓은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 최상목 대행의 그날 행적을 보세요. 그 계엄과 관련해서 대통령하고 헤어지고 나서 네. 바로 F4 하는은행 이창용 금융위원장 네. 그다음에 금감원장 이렇게 4명이 은행회관에 모였습니다. 네네네. 11시 40분에 예. 모여서 뭔가를 합니다. 그러면서 외부로는 뭐라고만 했냐면 뭐 유동성을 무한 유동성 할 테니까 시장이 안정될 겁니다. 이 정도만 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직후에 뭘 했냐면 기재부 1급 공무원들 집합을 합니다. 거기에서 뭘 했겠습니까? 저는 예산 요거 얘기했을 수도 있겠네요. 당연히 이 A4에 있었던 이 내용을 보고 이 내용을 집행하기 위해서 F4에서 상의를 했을 거고 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실행을 위해서 1급 이상을 모여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했다고 봅니다. 이거 금방 찾아내. 이거만 했으면 했다고 봅니다.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입니다. 당연하죠. 자금줄인데 국보위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자금책 아닙니까? 자금책. 예. 그렇기 때문에 찾아내야 지금 될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네. 최상목 대행이 윤석열 체포와 관련해서 저쪽을 돕고 저렇게 있는 거 아닙니까? 돕고 있고 절충적으로 2명만 딱 임명을 하고 그 말고도 예전 그 안가에 모였던 4명 있잖아요. 법제처장이나 뭐 민정수석이나 맞습니다. 그 사람들도 이상하잖아. 이런 거 다 밝혀내야 되는데 윤석열 안 나오고 저러니까 이게 하나도 밝혀내는 게 네, 그래서 이번에 없습니다. 제가 증인 신청에는 당연히 그 민정수석도 네. 법제처장도 김주현. 네. 법제처장 이완규 다 넣어놨다라는 네. 말씀을 드려요. 다 이상합니다. 다 이상하고 조금이라도 이런 국가적으로 내란의 민주주의의 적들이잖아요. 이거는 하나라도 문제가 되면 다 처벌해야죠. 이걸 가만 놔두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이것을 처벌하지 않고 저희가 다시 법치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네. 누구라도 이걸 돌리려고 하고 자기를 위해서 군을 동원하고 이상한 짓을 하고 예산을 어떻게 하고 하는데 거기 동조하는 놈들도 놈이라 해야 돼. 동조한 사람 나쁜 거 아니잖아요. 모르고 동조한 거 아니잖아요. 모르고 한 거 아니잖아요. 거절해야죠. 그거는. 특히 이제 기재부 장관 안 하면 그만이잖아요. 옛날 조선시대처럼 뭐 목을 칩니까? 안 한다고? 안 하면 그만이잖아요. 동조한 거는 그만큼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많이 했다면?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 피소추 변호인단 같은 경우는 네. 별 현상 변화가 없지 않냐, 사람 안 다쳤지 않냐 네.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정말 가증스럽습니다. 이 말은. 정말 어떻게 될지 몰랐는데 그거를 막았던 거 우리 국민들이나 국회의원들 그게 맞게 된 요인이 된 건데 다르게 얘기하는 게 참 놀랍고요. 자, 국조특위에서도 좀 많은 것들을 좀 그러니까 이게 왜 밝혀야 되냐면 그래야지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했던 일에 대해서 다 처벌을 제대로 해야지만이 민주주의가 살아있는 게 아니냐. 아마 의원님이 그걸 공감하고 국조특위 활동을 하실 예. 거라고 저는 믿겠습니다. 예. 시간이 좀 다 돼서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그러게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할 얘기들은 많은데 네네. 어쨌든 국민들께서 너무나 불안해하십니다. 잘 좀 내란성 불면증이라고 하잖아요. 저도 못 잡아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네. 불안해 죽겠습니다. 빨리 좀 해결해 주세요. 빨리 좀 해결해주고 발본색은 모든 걸 잘 밝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민병덕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